한국 여행을 즐기러 온 스코틀랜드 대학생들이 서울의 한 호텔 앞에서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텔 측에서 사기를 친 것 아닌가 의심하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은 마치 혼이 빠진 듯이 무언가를 바라보며 말도 안 된다는 반복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건축학과 대학에 재학 중인 아일라 맥켄지라고 합니다. 제가 많고 많은 대학 전공 중에서도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이유는 자랑스러운 우리 스코틀랜드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제 손으로 직접 건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스코틀랜드에는 에딘버러 성부터 시작해서 스코티시 파를리먼트 빌딩까지 아주 훌륭한 고대 건축과 현대 건축이 공존하고 있는 건축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분야를 제외하고 건축과 역사에 대한 것만 보았을 때는 우리 스코틀랜드가 훨씬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최근 들어 아주 말도 안 되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최근 저희 건축학과 대학생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유행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유행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의 여행을 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게 유행이 될 수 있느냐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아무래도 최근 들어 한국의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이리라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행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저희 대학교 절친들에게까지 전염이 될 줄은 몰랐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한국 여행을 가자며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니까 저 또한 거기에 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친구 중에서는 저를 꼬시기 위해서 한국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만의 멋지고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즐비하다는 말까지 했죠. 저로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구미가 당기는 말이긴 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건축학에 대해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양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도 잘 접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나라에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본이나 중국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을 가자는 것인지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더 일찍이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졌기에 건축 쪽으로도 한국보다는 더욱 배울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러한 것들을 알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그로부터 약 2달 후 방학을 시작함과 동시에 친구들과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죠. 한국 공항에 도착한 저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죠. 한국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였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속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해서 보인다는 거 아실 겁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도 있고 패션 디자이너의 눈에는 사람들의 패션만 눈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국의 공항 건물 외형이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크게 놀라고 말았죠. 외적인 미관이 아름다운 것은 둘째치고 크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저걸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한국의 공항 외형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내부에 도착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일까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생의 신분이었지만 건축 공부를 위해서 여러 유럽권의 나라들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한국 공항은 그 어느 공항보다도 최신식 시설들이 즐비한 공항이었고 아주 부유한 국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스코틀랜드의 공항들은 대부분 1934년도에 개장되어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확장과 개조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후진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항에는 마감재부터 시작해서 구조 자체가 최신식의 그것들로 이루어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죠.
더구나 공항 내부에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배치되어 있고 늘 친절하게 미소 짓고 있는 공항 직원들 덕분에 무언가 모르게 안정감이 드는 미래에 와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듯 한국의 공항 이곳저곳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물갈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먹은 음식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지만 살짝 복통이 생겼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벗어나서 호텔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는 생각에 공항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긴 여정을 가기로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짐을 친구들에게 잠시 맡기고 화장실을 들렀고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란 마음을 진정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곳이 공항의 화장실인지 아니면 고급 호텔의 화장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러웠고 깨끗했죠. 너무 놀란 나머지 순간적으로 복통이 잊힐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게 되었고 볼일을 마치고 다시 공항 내부로 갔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있어야 할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몸을 뒤적거렸지만 이내 온 몸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금방 다녀오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저의 짐을 맡겨두었는데 그곳에 저의 핸드폰까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졸지에 저는 생전 처음 와보는 한국의 공항에서 미아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았죠.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표현이 아마도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빠져서 혼이 빠진 사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의문의 한국인 중년 남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혹시 일행을 찾고 있는 것이냐고 했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죠. 그랬더니 그 한국인 중년 남자분은 저와 비슷한 또래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공항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화가 치밀기도 했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아니 이놈의 친구들이 같이 오자고 야단법석을 피울 때는 언제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내가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그걸 못 기다려줘서 이렇게 나를 혼자 두고 떠나버리나 싶었던 것입니다. 난감해하고 있던 저에게 한국인 중년 남자분은 갑자기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져 있던 터라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건네는 한국인 중년 남자분에게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려고 했죠. 하지만 남자분이 건네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동전이었습니다. 뭐지? 설마 나를 동정해서 동냥이라도 해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려던 찰나 머뭇거리는 저에게 한국인 중년 남성분은 말했습니다. 저쪽에 조금만 더 가면 공중전화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동전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 행선지를 찾아가라는 거였죠.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럽권에 사는 분들은 모두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 겁니다. 뭐 유럽인들이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시민분들이 타인이나 한국에 방문한 이방인에게 대부분 호의적이고 친절하며 배려심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한 증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사실 한국에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은 그렇게 저는 한국인 중년 아저씨의 너무나 친절한 호의 덕분에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무사히 친구들이 있는 숙소로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약된 호텔 앞에 도착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전에 제가 공항 공중전화로 친구와 통화를 했을 때 이미 호텔 앞에 도착했다고 했던 친구들이 아직 짐을 풀지도 않은 채 호텔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을 목격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친구들은 예약했을 당시의 호텔 사진과 실제의 호텔 모습을 비교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게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는 분명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한국다운 아름다움이 즐비했던 호텔의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저희 앞에 펼쳐진 호텔 건물은 그냥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볼 수 있는 평범한 호텔 건물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제대로 찾아온 것이라면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고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회의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친구들 하는 행동들이 너무 소심하고 답답해서 제가 먼저 나서기로 했죠. 일단은 친구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 아니다 싶으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호텔 안으로 들어간 저와 친구들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 외형의 건물들이 즐비했는데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약했을 당시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때 보았던 사진은 실물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건축물들은 아름다웠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한옥이라는 한국 전통의 주거 형식의 주택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주택과도 다른 특별한 구조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계인이 만들어낸 특이한 디자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았으니까요. 한옥을 목격하고 놀란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건축학과 학생들답게 한옥이라는 주택의 구조와 특징들을 살피며 각자의 방식대로 머릿속에 담아놓으려는 듯 보였죠. 저는 그것에 그치지 않았고 곧바로 짐을 풀지도 않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옥이라는 한국 전통주택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원래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외로 여행까지 와서 노트북을 꺼내 공부하거나 하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이날은 뭐에 쓰인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한옥이란 주택 구조 형식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역시나 한옥은 제가 추측한 대로 그저 보기에만 그럴듯한 아름다운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한옥이 위치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부 지방에서는 외부의 냉기를 막아주고 내부의 열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구조인 방을 두 줄로 배열하는 형태의 겹집 구조와 낮은 지붕의 한옥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형식의 건축의 미학을 생각해내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한국인들이 지능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현대에 와서 한국인들의 교육열 때문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냥 한국인은 민족 자체가 지능이 뛰어난 게 틀림없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당시에 이런 구조의 주택을 건설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우리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여행 동안 묵을 호텔에 도착했을 뿐이었지만 여행의 목적을 달성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곳저곳 탐방하며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죠. 그리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 가지 크게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그동안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건축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제가 알던 건축과 건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탓이죠. 그리고 아직 한참이나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취업하여 건축 현장에 뛰어들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선택했죠. 한국으로의 유학을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행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유학을 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여행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여러 가지 다른 면모들을 접할 수 있었죠. 특히 제가 앞으로 건축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더 나아가 이것을 업으로 삼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될 법한 한국인들의 특성 또한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힌 것 같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건축업자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대학 내내 공부를 했지만 무언가 텅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진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식 한옥의 특징과 스코틀랜드 전통, 가옥의 특징을 조합하여 퓨전 건축물을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봐,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좀 더 섬세하게 해야 해. 섬세하면서도 빠르게 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안에 다 끝내겠어? 한국에 가봐. 이런 식으로 일하면 당장에 해고된다고 속도 좀 올리자. 빨리빨리.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